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보이는 돈이 보이는 TV, 돈보TV입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여세 시리즈 4에서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수억 원 현금 이체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속보 증여세 시리즈 5에서 다른 꼼수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증여세 시리즈 6에서는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1억 4천만 원 증여하는 방법, 그리고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녀 가족에게 최소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몇천만 원까지 증여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의 증여 방법과 함께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이지만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좀 길더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한 푼 내지 않는 방법이라는데 몇 분 정도쯤은 시청해 주실 거죠?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꼭이요. 첫 번째,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1억 4천 증여하는 방법인데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한도와 10년이 경과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추가로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증여, 11세 때 2천만 원 증여, 21세 때 5천만 원 증여, 31세 때 5천만 원 증여. 이렇게 하면 자녀가 결혼 적령기인 30대쯤 되었을 때 본인의 소득 없이 1억 4천만 원이 모여 있을 겁니다. 3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인 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자녀가 부모 고마운 줄 모르고 건방져지거나 할 수도 있고, 혹시나 부모의 마음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으니 꼭 10년이 아니고 1년 단위나 5년 단위로 10년 동안 증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만약 속보에서 알려드린 내용으로 법 개정이 된다면 5천만 원 증여, 5천만 원 증여, 1억 원 증여, 1억 원 증여, 이렇게 하면 3억이 되는데요. 증여가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법 개정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녀 가족에게 최소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몇천만 원까지 증여하는 방법인데요. 일명 쪼개기라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자녀의 배우자, 사위나 며느리에게 1천만 원 증여, 이렇게 하면 6천만 원이 됩니다. 자녀 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자녀 단독 증여보다 1천만 원이 늘어났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녀에게 자녀, 손주 또는 외손주가 있다면 1인당 미성인 자녀는 2천만 원 증여,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증여, 이렇게 하면 최소 8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역시 자녀 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자녀 단독 증여보다 훨씬 더 늘어나지만 증여세는 역시나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10년 단위 장기 프로젝트를 이용한다면 금액은 더 불어나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실 텐데요. 결국에는 발상의 전환이고 옆에서 누가 알려주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나라에 내 소중한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을 증여세로 갖다 바치느냐의 차이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사용하는데 우리도 이제 알았으니 실제 행동으로 옮겨볼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이지만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증여세 피하는 방법 2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이체 5천만 원까지는 상속 증여세 없나요? 그리고 자동이체할 때 국세청에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아님 나중에 알아서 국세청에서 하는 건가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상속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상속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신고 기한이 증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는 달 말일까지 자진신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 증여를 하셨으면
8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무서 사무실에 의뢰해서 신고 수수료를 별도로 주고 신고하는 방법, 본인이 하실 수 있으시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세무서 방문 후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물론 신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고 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하여 부모가 30년 장기 프로젝트로 마련해준 1억 4천만 원과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차연금 2억 1천만 원,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저축해 벌은 5천만 원을 보태 4억 원짜리 집을 장만했을 경우 무조건 자금 추적이 들어오는데요. 물론 국세청에서 국민 모두의 통장 거래 내역을 까 뒤집어 살펴보지는 않지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100% 자금 추적이 들어올 겁니다. 그럴 경우 30년 장기 프로젝트로 마련해둔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지만 증여세 신고를 해두신 분은 세금 추징 없이 조용히 마무리가 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은 4억 원 중 30년 장기 프로젝트로 마련해준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 한 번에 준 것으로 간주하여 9천만 원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 엉뚱하게 나라의 증여세를 갖다 바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증여시 증여세 면제 한도이지만 무조건 신고하셔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증여세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묵혀뒀던 팁들까지 전부 오픈하다 보니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혹시 또 다른 증여세에 대한 좋은 꿀팁이 있다면 증여세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다른 도움이 되는 알차고 속이 꽉 찬 좋은 정보를 가지고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건강하시고 구독해 주세요. 꼭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